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우냐? 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아이폰 16 시리즈 발표를 앞둔 무렵 내년에 발표 예정인 아이폰 17 시리즈 관련한 루머들이 스물스물 흘러나오고 있었고, 아이폰 16 시리즈가 발표 및 출시된 지 얼마나 지났다고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소 심심한 업그레이드였지만 내년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말해 뭐하냐고요? 함께 보자고요. 첫 번째로 디자인 먼저 보겠습니다. 올해 16 일반 라인의 디자인이 카메라 배치가 대각선에서 세로로 변경되는 디자인의 변화가 있었죠. 근데 내년엔 가로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대각선에서 세로, 그리고 가로. 매년 이렇게 돌고 도는 건가요? 이 변화는 17 모든 모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변화는 아닙니다. 플러스 모델이 단종되고 새로운 라인업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가칭 아이폰 17 에어라는 모델의 디자인이 지금의 디자인에서 한 차례 또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확장된 모습의 카메라 섬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 렌더링이니까 재미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나오려나? 여러분, 이거 괜찮은가요? 그리고 상당히 얇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출시된 아이패드 프로와 애플워치 10이 두께가 극적으로 얇아지는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폼팩터 변화를 아이폰 17 에어가 이어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두께가 5mm 정도로 출시될 거라고 하는데, 16 일반 라인의 두께가 7.8mm고 프로 라인이 8.25mm인 걸 감안하면 생각보다 많이 얇아지죠? 안 휘냐? 두 번째로 앞서 살짝 언급됐던 플러스 모델 단종,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릴게요. 아이폰 라인업이 14 시리즈부터 일반 플러스, 프로 맥스 이렇게 총 4가지 모델로 출시되어 왔었잖아요. 미니 모델이 단종되고 플러스 모델이 올해로 출시 3년차가 되었지만 이 녀석이 3년 동안 인기가 없었나봐요. 실제로 판매 비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선택받는 모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세계 판매 데이터에서도 10위권 밖에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가뜩이나 선택 못 받아서 서러웠을 플러스 모델이 단종으로 이어지니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우냐? 물론 판매량 부진만이 플러스 모델 단종의 이유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애플의 입장에선 모든 라인업이 모두 사랑받는 게 이래저래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폼팩터 변화 등 다양한 변화를 안고 출시 예정인 아이폰 17 에어를 통해 판매 부진의 돌파를 노리고 있는 것 같고, 일반 에어, 프로, 아이패드와 맥북과 동일한 라인업으로 아이폰 라인업의 개편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보게 되네요. 세 번째는 세상에 이런 뒷북이 있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드디어 120Hz 프로모션이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일반 라인업엔 LTPS 패널이 탑재되어 왔기 때문에 AOD뿐만 아니라 120Hz 프로모션도 지원되지 않았었는데, 프로 라인에 탑재되었던 LTPO 패널이 일반 라인에도 탑재될 전망입니다. 근데 이러면 프로랑 별 차이가 없을 거잖아요. 끝나누기를 좋아하는 애플인데, 물론 일반 라인에도 LTPO 패널이 탑재된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지만 뭔가 쎄하잖아요. 란지크발 소식에 따르면 일반 라인의 LTPO 패널 탑재는 확정적이지만 프로모션 지원 기능은 확정이 아니라 가능성이 높고, 드라이버 지원 여부는 아직 미확정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로모션이냐 AOD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프로모션 넣고 AOD 뺄까, AOD 넣고 프로모션 뺄까, 고민할 시간에 그냥 둘 다 넣어줘라. 2025년에 둘 다 안 들어가 있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마지막으로 성능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출시된 16 시리즈가 TSMC 3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작된 A18 칩셋이 탑재되었죠. 내년 출시 예정인 17 시리즈는 당연히 세대 업그레이드된 A19 칩셋이 탑재 예정이지만 여전히 TSMC 3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나노미터 공정이 2025년부터 양산 계획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량 생산은 2026년부터 들어간다고 하네요. 만약 애플이 A19 칩셋을 2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작하고 싶다고 해도 이 개발 속도를 빠르게 변화시키는 건 어렵지 않을까요? 참고로 애플은 A17 프로 때 TSMC 3나노미터 공정의 초기 생산분을 먼저 사용하면서 발열과 전력 소모 같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2나노미터 공정을 앞당겨서 쓴다?
애플이 또 이런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도 A19 칩셋이 3나노미터 공정 3세대로 제작된다고 하니까 지금보다 극적인 성능 업그레이드를 기대하기보단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7 프로맥스 모델 단독으로 12GB 램이 탑재될 가능성이 애플 전문 분석가 밍치고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프로맥스 모델 한정으로 테트라 프리즘 같이 프로보다 한 세대 앞서서 더 높은, 더 좋은 스펙이 적용되었었는데 내년엔 램으로 이런 차별을 둘 것으로 보이네요. 끝난 후기 애증이다. 정리를 해보자고요. 매년 새 아이폰으로 바꿔 써오면서 올해같이 임팩트가 없었던 건 처음이에요.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17 프로 라인 역시 올해와 같이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 불안함이 살짝 있는데 플러스 모델 단종으로 새롭게 출시 예정인 17 에어가 이 불안함을 좀 해소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극적으로 얇아지는 두께와 간만에 찾아오는 크게 체감될 정도의 디자인 변화 등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아이폰 16이 출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17 시리즈가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곧 보자고요. 얇은 아이폰이라 아이폰 6가 6.9mm였는데 얘보다 얇다고? 너 근데 밴딩 이슈 있지 않았었니? 안녕!